비상개혁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장과 이어집니다. 얼굴을 맞아 피 흘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박정희부터가 그 성공 신화의 하나죠. 우리는 전국에서 박정희 동상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박정희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박정희 시절부터 또 수혜를 받은 박정희 때부터 고수화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박정희 청산이 아직 박정희 정권이 만든 박정희를 비롯한 정치 세력들이 색깔론 혹은 파시즘의 배양 접시 같은 역할을 일부 대구 경북이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전국에서 박정희 동상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박정희를 저렇게 추앙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나선 대구시장이 공식적인 그 힘을 발휘해가지고 대구시의 사업으로 그런 동상들을 만드는 건 역시 되게 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항을 하지만 다시 당선이 되니까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 샤이한 보수들이 날 지지해주는 건 박정희 때문이야, 이런 식의 인식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별히 이유를 따지기 전에요, 사람들이 대구 경북은 당연히 보수다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도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대구가 굉장히 야성의 도시고 뭐 2.28 학생운동도 있고 특히나 박정희 정권 하에서 이제 지역 감정을 많이 이용하면서 조금 이렇게 정치화한 면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별로 비판 없이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게 고착화됐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해방전국에서는 이 대구는 정말 여기는 굉장히 깨어나고 선진적인 그런 지식인들이 많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때는 뭐 조선의 모스크바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박정희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그 19년이라는 장기 집권을 하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뭐 이런 사람들 권력의 우산 아래에서 약 한 50여 년을 그런 권력의 우산을 쓰고 있으니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국가 권력의 주위에 이 경상도 권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헤게모니가 생겼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 좀 배운 사람이라고 해도 좀 기회주의적인 이런 사람들, 먹고 사는 방식을 잘 아는 사람은 권력에 줄을 댄다든지 힘 있는 사람의 뭐 이렇게 기댄다든지 하는, 알면서도 이 지금과 같은 극우 그 매국적인 이런 정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고.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그 절대 권력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절대 권력자가 그 영남 출신들을 공직에 채용했고, 영남 표준으로 경제 성장을 시켰고, 호남을 상대적으로 홀대하면서 영남의 어떤 사회적 상위 신분을 그 1등 시민의 지위를 부여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영남 패권주의는 그 서울처럼 되게 이질적인 그게 아니고 조직화된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 토양이고 기반인 거예요. 네, 아무래도 제가 대구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제 의견을 얘기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대구는 박정희 시절부터 계속 그 정권의 어떤 수혜를 받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정치 세력을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따르려는 경향들이 참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주위만 봐도 그렇고, 당장 저는 저희 부모님과의 정치적 의견이 너무 달라서 서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아무튼 저희 지역은 특정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겠죠. 그 정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한다면 뭔가 다른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도 그냥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가게 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결국에는 박정희 동상이 세워졌잖아요. 그럴 때도 결국에는 그것을
그 시민 모두가 용인해버리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또 결국에는 박정희 동상이 세워지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사태가 이루어질 때 계엄을 견제하는 것보다 계엄을 옹호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마도 윤석열은 계엄을 해도 뭔가 본인을 지지해 줄 거라는 국민층을 믿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기가 뭐 TK 그래가지고 뭐 보수의 성지, 뭐 국민의힘의 그 뭐 정치적 지지 기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보수화된 지가 좀 됐잖아요. 박정희 때부터 그 인혁당 사건 이후에 보수화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혁당 사건 이후에 아마 공포감 그런 것들이 지역민들에게 많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그 정치적으로 기득권 세력에 같이 편입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랄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해가지고 급속히 이제 보수화됐고, 그 몇 년 전부터는 굉장히 극우화되면서 어쨌든 보수 세력을 지지해야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산다, 뭐 그런 이제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나라를 팔아도 무조건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뭐 이런 정치적 성향. 예, 그래서 대다수 유권자들의 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또 자기의 정치적 성향이 달라도 그 자기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소수의 그 민주적 성향을 가진 그런 또 지역민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정치 지형이 좀 변화가 됐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길게 저도 살았는데 크게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과거에 있었던 전두환이나 아니면 박정희, 그런 범죄자에 대한 청산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을 일으킬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범죄자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그들을 숭상하거나 아니면 우상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데 가장 크게 일조했다고 생각을 해요. 경상도에서는 분명히 과거에 정치 범죄를 일으켰는데도 약간 박정희가 없었으면 이렇게 발전을 못했다라고 미화를 하거나, 이제 실제로 경주에는 봉은호에 박정희 동상이 있잖아요. 대구에도 동상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우상화해서 어떤 신물로 만들어서 추앙하게 한다는데,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엄청 크게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대구 경북 지역이 좀 특이한 보수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요. 다른 지역의 보수보다 대구 경북은 트라우마형 보수, 공포형 보수더라고요. 옛날에 대구 경북은 원래 해방 전후에는 찾아보니까 동방의 모스크바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 진보적인 운동이 활발했었는데, 이런 진보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박정희를 비롯한 정치 세력들이 탄압을 워낙에 많이 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혁당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사형을 선고받고 사람이 죽고 여러 탄압을 당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대구 경북이 다른 지역의 보수와는 다르게 공포형 보수가 그런 세력으로 생겨났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지역의 보수들은 나름의 합리성을 띠고 있는데 여기는 공포가 가장 밑바탕에 자리하다 보니까 이 두려움을 매개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고, 이번에도 대구 경북에서는 그러니까 묻지마 지지식으로 밑에 공포가 깔리고, 너네 우리한테 따르지 않으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렇게 휘어잡는 식으로 지역사회를 움직이라고 했고, 그게 저들의 생각보다 잘 안 되긴 했으나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동화돼서 움직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기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동도 사실은 박정희 독재가 강화되기 그전에는 상당히 어떤 야당 성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경우도 있었어요. 이름이 박해충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박정희 정권이, 독재 정권이 강화되면서 이런 이제 박정희 정권이 만든 그 의식을 자기의 의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분석인데, 대구 경북 시민들은 그 엘리트주의에 성공적으로 편입한 경험이 많아요. 애초에 그걸 처음 시작한 육사 출신 엘리트 박정희부터가 그 성공 신화의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로는 이제 대구 경북이 지역적으로 차별받아온 역사가 없습니다. 항상 우대받아왔고, 뭐 엘리트 연줄이 많으니까 검찰 정권이 들어오든 박근혜 정권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대구 경북은 차별받아온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를 변혁한다라는 것보다 우리는 이 질서가 좋아. 하지만 이 질서 속에서 더 위에 갈 수 있으면 좋겠어. 라는 이제 보수적인 마인드가 강해졌다. 이렇게 저 스스로 그냥 혼자 생각하는 바입니다. 내 자신이나 내 자식이 엘리트 계급에 편입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우리 가문이, 뭐, 우리 집안이 잘 되게 되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더 쉽고 편하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